안녕하세요. 브릿지바이오의 온라인 IR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브릿지바이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규라고 합니다. 먼저 면책 조항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사업 개요 간단한 현황과 함께 현재 브릿지바이오에서 새롭게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두 사업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릿지바이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성장기로 설정을 하고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 바이오텍 회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후기 개발 역량의 글로벌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발굴과 외부 도입 과제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표적 항암제와 특발성 폐섬유증 두 가지 질환 분야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는 2025년도에는 FDA 허가를 받는 일건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 7개의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FDA 허가를 받은 약물을 미국에서 자체 영업조직 구축을 통해서 판매까지 하는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현재 2023년 5월 현재까지의 회사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과제의 진행을 보시면 BBT176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는 현재 임상 1, 2상 단계 타겟 환자군에서의 효력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BT877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는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가 4월에 개시되었고 현재 환자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BBT207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는 4월에 미국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고 곧 한국 IND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제 진행과 함께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임상 개발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저희는 임상 개발 인력이 총 13명입니다. 여기에 CMC 인력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력들을 포함하면 좀 더 많은 숫자가 개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현재 임상 수행, 영어로는 클리니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임상 수행의 내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BT207이 새롭게 임상이 시작이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자체 수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임상 강화를 위해서 미국 현지에 임상 조직을 구축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의 성장 부분에서도 화학 단백질체학이라는 케모프로테믹스라는 기반 기술을 현재 확립 중에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 항암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스크립스라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과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및 M&A 전문가가 경영진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업화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들과 창의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탐색을 하고 있고 곧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가 처해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당사만이 처한 것은 아니지만 임상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당사는 현재 위험 및 위험 요소로서 임상 개발이 진행에 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개발의 결과물로 사업 개발, 즉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라이센싱 아웃의 일정이라는 것이 저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바이오가 처해 있는 강점 및 기회 요소를 보면 지속적인 임상 개발에 따라서 임상 개발 역량이 이미 강화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 이 사업 개발 역량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상장 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저희는 이 위험 요소와 강점 요소
그리고 위험 요소와 기회 요소를 분석을 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DIBO, 그냥 디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혁신적인 진단기술 도입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디보 사업 모델과 혁신적 진단기술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과 즉, 임상 개발 개수의 증가와 함께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되는 목표와 함께 또한 임상 개발 소요 자금을 외부의 펀딩을 통해서 의존하지 않고 자체 조달 가능한 사업 구조를 조만간에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두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그리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보 모델은 영어로는 Do It by Ourselves, 즉 임상의 대부분을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는 이 CRO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의존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명 내지 두 명의 인력으로 프로젝트 관리 중심의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CRO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임상 개발 조직 모델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임상 개발 인력의 임상 시험 설계 역량, 그리고 통계 처리 역량, 약물 감시 역량 등 다양한 역량들을 강화를 해서 2022년도에는 브릿지바이오가 외부 CRO의 많은 부분을 의존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일부를 수행하는 그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올해에는 임상 인력이 말씀드린 대로 13명까지 보강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임상 과제에 대해서는 브릿지바이오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내부화하기 힘든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CRO들을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 그래서 좀 더 전기능 자체 수행 모델에 가까워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2년도에 인력 보강과 검토를 통해서 23년도에 DIBO 모델을 공식화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언론이나 이 사업 목적 추가 부문에서 저희가 이 CRO 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DIBO 모델을 추구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IBO 모델로 했을 때 기대 효과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임상 개발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항암제 임상 1, 2상을 하는 비용을 한국과 미국에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글로벌 상위 글로벌 CRO로 여러 군데로부터 받은 견적들과 저희가 디보 모델을 통해서 임상 인력이 일정 수준으로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디보 모델을 통해서 임상 운용, 즉 클리니컬 오퍼레이션까지 자체 수행한다고 했을 때 임상 개발 비용의 추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상위 그룹의 CRO를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2,500만 불 정도 예상이 되는 것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DIBO 모델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불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즉 50% 이상의 임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임상 관련된 인력들이 내부화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15명 이상의 임상개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다른 바이오벤처들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임상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꾸준히 임상개발 인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DIBO 모델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DIBO 모델 기대효과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체 임상 개발 인력의 장점을 활용해서 국내에 있는 다른 바이오벤처들과 협업하는 새로운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릿지바이오는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 DIBO 모델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많은 바이오벤처들은 자체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유망한 혁신 신약 호흡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발 역량이 부족해서 대부분 해외 CRO들에게 아주 비싼 임상 개발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서로의 언맷 니즈를 맞추어서 브릿지바이오는 이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제공을 하고 파트너사는 개발 후보 물질과
감소된 임상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양사가 국내 바이오벤처가 발굴한 유망한 혁신 신약품 물질의 글로벌 임상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글로벌 라이선싱 아웃을 통해서 조기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혹은 그 기간 동안 브릿지바이오의 재무적인 환경이 나아지고 또한 국내 파트너사가 좀 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기 개발까지 해서 이 프로젝트의 밸류를 키워서 양사가 그 다음 단계에서 라이선싱 아웃하는 기회도 저희가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 즉 협력형 DIBO 모델은 그동안 조기에 글로벌 회사들에게 라이선싱 아웃을 통해서 임상 개발을 하려고 했던 많은 국내 바이오벤처들에게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DIBO 모델의 실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DIBO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임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인 BBT-207에 먼저 DIBO 모델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제들의 다음, 즉 임상 이상이나 그 새로운 임상 시험이 시작될 때에도 DIBO 모델을 적용을 해서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BBT-176 그리고 BBT-877에 대해서도 그 다음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이 DIBO 모델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형 DIBO 모델에서는 이미 국내 항암제 분야에서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벤처와 협업을 통해서 양사가 같이 함으로 해서 임상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양사의 역량들을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과제 2에 대해서도 국내 항암제 및 특발성 폐선유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 바이오벤처와 협업 모델을 탐색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임상 단계에서 협력형 DIBO를 통해서 임상 비용을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양사가 불필요한 인력들을 뽑을 일이 없는 그러한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진단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이 도입의 배경과 자세한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단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를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민감도, 즉 측정의 민감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통 마이크로그램 퍼 ml, 1ml에 1 마이크로그램 정도 녹아있는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래로 갈수록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즉, 1000분의 1 작은 양들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단 시장은 크게 중앙검사실 진단과 현장 진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가 코비드-19 테스트 같은 경우가 현장 진단이 되겠고 병원에 가서 샘플을 채취한 이후에 12시간 내지 하루 이후에 받는 즉 샘플을 중앙검사실로 보내서 중앙검사실에 있는 대형 장비를 통해서 이 진단하는 경우는 이 중앙검사실 진단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면역 진단, 분자 진단, 생화학 진단이 있을 거고 이러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현장 진단에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민감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현재 중앙검사실에서 이 분자 진단의 경우 보통 수 내지는 수십 피코그램 퍼 ml의 이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진단은 아주 잘 되는 경우에 수십 피코그램 퍼 ml 정도의 특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진단을 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 진단 분야에서는 중앙검사실 진단에서 실현하고 있는 아주 고감도의 측정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측정 능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인수한 엘립스 진단이라는 회사의 기반 기술은 현재 중앙검사실 혹은 현장 진단에서 시연하고 있는 민감도보다 훨씬 좋은 민감도인 femtogram per ml 수준의 매우 낮은 농도들도 검출할 수 있는 이 측정 기술입니다. 또한 이걸 좀 더 개선을 하면 PCR 증폭 없이도 유전자 진단을 정량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엘립스 진단은 사업 영역에서 볼 때는
중앙검사실에서의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에 동시에 쓸 수 있고, 현장 진단에서의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에도 동시에 쓸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측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엘립스 진단은 전기화학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고,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2021년도에 기반 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저희가 인수할 시점에 이 엘립스 진단은 학교 기반으로 학교 실험실을 대부분 활용했던 초기 기업입니다. 한편 브릿지 바이오는 이 사업 개발 역량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진단 및 이 신약 부분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기업으로서 저희가 임상 3상까지 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은 아니지만, 이 엘립스 진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더 다음 단계로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립스 진단과의 딜을 통해서 50% 이상의 지분 취득을 완료를 했고, 경영진 재구성을 통해서 이사회 다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엘립스의 기술진은 이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는 이 기술 개발이 진행된 것에 따라서 사업 개발을 통해서 조기 수익화를 하는 것에 저희 역량을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진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ECL, 전기화학 발광, 일렉트로케미 루미네센스라는 그런 분야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ECL 기술은 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OLED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CL 신호를 즉 이제 발광하는 물질을 이 별로 빨간색 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밑에서 전기를 흘려주면 이 화학물질이 OLED 기술의 분야에서는 이 화학물질 몇 가지가 서로 다른 색을 발광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이 진단 시약 분야에서는 고체 상태에서의 ECL이 아니고 액체 상태의 ECL입니다.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저희가 잡을 측정하려고 하는 타겟 항원에 대해서 우선 포집하는 항원이 항체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리포팅 항체가 붙어서, 그리고 리포팅 항체 끝에는 ECL 신호를 나타내는 화학물질을 접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를 주게 되면 이 화학물질이 이 발광을 하는 화학물질이 이 변화를 하면서 이 신호를 나타내게 되는데, OLED와는 다르게 이 신호를 빛을 발광을 하기 위해서는 공반응물이라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에서 이 ECL 분야에서 글로벌 진단회사인 러쉬가 코바스 시스템이라는 진단 기기 및 시약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이 ECL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러쉬가 이 공반응물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트라이프로필 아민이라는 러쉬가 사용하는 공반응물인데요. 엘립스 진단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공반응물을 발명해서 2021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엘립스 진단의 공반응물은 기존의 공반응물과 비교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개선이 되었고,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증발을 한다든지 변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없고, 또한 이 공반응물 자체가 좀 독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 독성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민감도 개선과 화학적 안전성 그리고 안전성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기존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이 공반응물에 대해서 대비해서 아주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화학 기반 진단 분야에서는 로슈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었고, 이 독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공반응물에 대한 원천 특허 때문이었습니다. 로슈사는 이 전기화학 기반 이 공반응물 기술을 이용해서 코바스라는 기계를 만들었고, 이 코바스의 다양한 종류의 진단 시약을 제공함으로써 2020년 기준 42억 불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화학 기반 진단은 매우 이제 부가가치가 높고 굉장히 기계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 기계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센트럴 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시는 이 현장 진단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ECL 기술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나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ECL 기술이 대형 진단 장비에만 쓰이고 그리고 포인트 오브 케어에 쓰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공반응물이 이 물성이라든지 이 환경적인 요소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물질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큰 기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립스 진단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공반응물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공반응물을 활용해서 전기화학 기반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초기 단계의 기업이지만 이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아주 femtogram per milliliter의 고민감도를 대형 장비가 아니고 이 타블렛 사이즈의 소규모 장비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보급형의 시제품을 준비 완료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공반응물은 이 물성이나 특정적으로 말하면 수용액에 잘 녹는 그 용해도나 그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용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감도가 상승해서 기존의 장비를 통해서 측정하지 못했던 매우 미량의 물질들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고민감도 측정 기술로 인해서 현재 면역 진단 분야뿐만 아니고 이 분자 진단 분야에서도 POCT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중앙검사실, 즉 센트럴 랩 사업 영역에서는 우선 저희는 면역 진단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ECL 기술과 차별화되게 저희는 femtogram per milliliter급의 고감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화 요소를 통해서 중앙검사실 분야의 글로벌 진단 기업과 컨택을 시작하고 있고 이 기업에게 비독점적인, 즉 중앙검사실 분야에서의 사용권을 주기 위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딜을 통해서 저희는 업프런트와 경상기술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진단 분야에서도 아주 작은 그 사이즈의 기기를 통해서 피코그램 혹은 femtogram급의 고민감도 정량이 가능한 그런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코그램이나 femtogram은 쉽게 말해서 현재 POCT 현장 진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감도 대비해서 1000배에서 100만 배 정도 민감한 정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진단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권에 있는 글로벌 진단 기업과 비독점 실시권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2023년 현재 파이프라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상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임상 개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DI-BO 모델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DI-BO 모델로 자체 과제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로 향후에 국내에 있는 다양한 바이오벤처들과 협업을 통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개발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재무구조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조기에 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 검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인 엘립스 진단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 엘립스 진단의 기술을 이용해서 femtogram per ml 수준의 고감도 정량 기술로 중앙검사실 및 현장 진단 영역에서 글로벌 진단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화를 이루고 이 사업화를 통해서 나온 현금 흐름으로 저희의 장기 비전인 글로벌 혁신적인 임상 개발 단계의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IBO 모델과 이 진단 분야의 이 엘립스 진단의 인수와 관련된 회사의 진행 상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혁신 신약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 영역이 바뀌거나 혹은 사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브릿지바이오는 임상 개발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도 개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